머니케어 뉴스에서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분들과 매일 오후 3시 시장 브리핑과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18시 이후 시장 특징주 체크로 내일 단기 트레이딩 포인트도 찾아보고 있습니다. 케어맨과 함께 투자에 대한 궁금증도 풀고 시장 뉴스도 체크하면서 투자에 간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 길 갈 때 좋은 친구 한 명만 있어도 큰 힘 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청 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아주 기분 좋은 소확행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주말 리포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주말이기도 하고요, 한 종목씩 또 천천히 이야기 드려가면서 이야기 드려야 될 시간도 가져야 되는 것들도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포트폴리오가 좀 잘 진행되고 회전율도 적당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리듬에 빨리 올라타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신규 공략주들을 조금 믹스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 드려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제 개인적으로 요즘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이야기 드려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현재 같은 경우는 미국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미국이란 나라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들이 똥줄이 타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을 가지고 있는 회사, 나라들이겠죠? 아니면 그런 업종이겠죠? 그런 것들을 괴롭힐 만한 이유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자기가 필요로 한 거 많은데 그걸 갖다가 굳이 공급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한테는 잘해줘야죠. 그 업종은 잘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미국이 똥줄이 타는 게 뭐예요? 대부분이 전력망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근데 반도체는 그렇겠습니까? 반도체는 그게 아니잖아요. 중국하고 경쟁 관계에 있는 것에서 중국의 성장을 제지하는 뭐 이런 내용들이란 말입니다. 물론 그 업종이 AI 분야는 상당히 성장하고 있어요. 이건 성장하고 그런 분야하고 좀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또 지금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취임하는 구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약간 뭐라 그럴까요? 안 좋은 예를 들면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거는 배제하고 미국이 똥줄이 타고 있는 분야, 당장 자기들이 설비해야 되고 또 보수해야 되고 또 충족시켜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위주로다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나가고 또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는 또 미국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 위주로 다 제가 지금은 포트폴리오를 좀 진행하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대체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흘러왔구나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크라 재건 같은 경우도 미국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하고 러시아하고 지금 전쟁하고 있는 거에서 미국이 계속 지원하게 되면 이 돈이 얼마입니까? 분기마다 거의 뭐 제가 알기로는 1조 달러씩 나가게 되는데 그거를 원하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이제 평화협정 맺어가지고 우크라이나에서 재건을 진행하는 게 더 미국한테 유리하겠습니까? 바로 그런 점들을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 재건 같은 것도 포트폴리오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사유로 해석을 좀 해주시면서 바라보시면 좋겠다. 그중에서 오늘 아주 피크를 치고 있는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 LS 그룹 관련돼서는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드렸잖아요. LS 일렉트릭, LS전선 대체투자는 LS 마린 솔루션, LS 에코에너지, 가온전선, 이렇게 그 중에서 우리가 가온전선하고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미 한 달 전쯤에 크게 수익을 내고 나서 빠져나왔는데, 그래도 우리가 중장기로 갈 만한 것은 LS 일렉트릭하고 LS 마린 솔루션 정도는 가져가고, 늦게 참여하신 분들 제가 뭐 하라고 말씀드렸습니까? LS 하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기업들 잘 또 더듬어서 저랑 같이 아마 직전 3개월만 같이 하셔서도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는 다 구성이 되어져 있음에 틀림없을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씩 변화해 나가고요.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선주 중에서 유일하게 어떻게 돼요? 오르지 않은 종목 얘 남았으니까 얘를 공략하자. 역시 유효하게 성립이 됐습니다. 잔해전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주 그냥 겨우겨우 팔로우해서 잡았는데, 잔해전기 같은 경우 우리가 트레이딩 포인트로 가고 있는 모습으로 일단은 지금 현재는 보유자 영역으로 진입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는 계속 트레이딩 관리해 나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코리아 FT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뭘까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미국에서 하이브리드카가 경쟁력 있는 자동차 회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미국에 있는 자동차 회사들하고 머리를 잘 쓰는 거죠.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협력을 하면서 같이 동방선장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 중에서 하이브리드카가 유일하게 또 경쟁력이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025년도에도 현대차가 판매량에서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건 하이브리드카 쪽이죠. 전기차 부분은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성장해 나가는 것들이니까 조금씩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야 되는 거기서 수익이 남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이브리드카 이번에 출시한 팰리세이드 이야기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도 미국에서 정착을 하고 또 지금 기아에서도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같은 경우 대부분 하이브리드카의 수익이 많이 남는 것들이죠. 그게 바로 현대기아차의 경쟁력을 갖다 보유할 수 있는 내용임에 틀림없어요. 전 세계에서 하이브리드카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건 토요타, 혼다, 현대차 이렇게 정도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예, 나름대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SL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런 자동차가 잘 팔려나가면 따라오는 것들도 SL인데 SL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고 갈 수 있는 내용이고요. 오크라 재건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 실적이나 개선 이런 것을 두산박협하고 현대건설을 갖다 이야기하는 거고 또 ESS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트럼프가 지금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이 지금 설립해야 되고 전력도 부족하고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게 뭡니까? ESS도 같이 따라붙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우리서 생각해 보면 좋잖아요. 이거 중국어 갖다 쓰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서진 시스템이나 제가 한중 NCS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LS 일렉트릭부터 이야기 드려볼까요? LS 일렉트릭에 대해서 한번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몇 개월 되지도 않았지만 제가 11월 15일 이후부터는 아마 LS 일렉트릭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엄청나게 많이 드렸을 겁니다. 그 당시엔 장세가 좋지 않으니까 많은 분들께서 말이에요 관심이 없긴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요 제가 그 당시에도 이야기 드렸습니다. LG 현대일렉트릭이 상당히 좋다. 그러나 앞으로 업사이드가 좋은 거 2025년도의 성장성을 갖다가 생각해 보면 가장 좋은 게 LS다. 왜냐하면 LS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어떻게 돼요? 영업망을 확보했다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포인트를 잡았고 두 번째가 생산 캐파가 어떻게 돼요? HD 현대일렉트릭보다 크게 늘어났다 이거죠. 이 부분이 좀 크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거는 영업이익률도 높은 제품군으로 이동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게 안 가진 게 없습니다. LS 일렉트릭뿐만 아니라 LS를 이야기 드리면서 다 이야기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LS 전선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서 사실은 지역별로 어떻게 돼요? 문건망을 다 만들어가면서 지금 진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했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 드리면서 왔습니다. 자, 그래서 당시에도 이야기 드렸던 건 20만 원 정도는 충분히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가 여기 아니겠어요? 그죠? 아주 낮은 구간에 우리가 이야기 드린 겁니다. 그때도 매크로가 워낙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기 포트폴리오로 갑니다라고 하고 제가 4월까지 갑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했는데 제 말이 다 맞죠? 어느 정도는 맞았습니다. 전망도 잘 맞았고요. 이제는 뭐예요? 이제 26을 이제 시작한 거예요. 오늘이 첫 26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볼 땐 던질 만한 이유는 없어요. 수익 실현하지 않을 거예요. 왜? 이제 시작이니까. 자, 오늘 뉴스로 나와서 이렇게 상승한 10%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거가 뉴스로 다 이제 어쨌든 빅테크들이 도움을 요청한 거잖아요. 이건 이제 뉴스로 올라오고 여기서 하락할 만한 사유는 없어요. 이거는 밸류에이션 다운이나 뭐 예를 들면 차익물 나오는 거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들이 아니고 아니 그러면 기존에 있는 내용들에서 정말로 우리가 예상했던 수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 알파로 터진다는 얘기잖아. 이거 언급을 했거나 요청을 했다는 거나 협력을 하고 지금 무엇을 하는 겁니까? 협의를 하고 있는 건 그냥 진행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보니까 지난해 어떻게 돼요? 피크 치고 간데 이때는 제가 버블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야, 이때는 그 정도 예를 들면 수치로 나오면 안 된다. 왜? 영업이익률이 8%밖에 나오지 않는데 PER이 22, 23까지 당시 기준으로 이야기 드리는 건 이건 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올해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잖아요. 일단 영업이익률도 올라갔고요. 수주도 상당히 크게 늘어나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제일 중요한 건 또 분위기가 상당히 중요해요. 자, 이 동기간에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이닉스 거래하신 분하고 이거 거래하신 분하고 어떤 게 더 낫고 이게 훨씬 더 낫죠. 이제 스타트예요. 이제는 우리가 쫄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아마 초기에 이때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제가 말씀드린 11월 15일 기준으로 이야기 드리지도 않다도 24만 원 기준으로 이야기한다고 해도 여러분 수익률이 거의 50%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지금 이미 이런 완벽한 보유자의 영역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일단 여기 부분까지는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현재 구조에서는 쫄지 말고 일단 24만 원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우리가 바라보고 가야 된다. 여기서 말입니다. 뭐 마이너스 한 10% 하나 터진다 해도 여러분들의 수익이나 이런 거 전혀 지장이 없고요. 또 이 종목의 사들 비중이 상당히 높잖아요. 왜? 중장기 포트폴리오를 계속해서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평단가가 15만 원 정도에 와 있으셔도 전혀 지장이 없는 구조로 되어져 있잖아요. 그 점을 좀 같이 좀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홀드앤고를 가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중간에 나오는 것도 너무 쫄지 마세요. 중간에 한번 브레이크 타임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구간을 통과하고 나면요. 신나게 달릴 생각을 좀 하고 즐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외로 말입니다. 엉뚱하게 수익률이 거의 100% 육박하게 나온 그런 또 이상한 현상도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일단 지금 현재 같은 경우 어때요? 이제 뉴스로 올랐으니까 다음에 실적까지 완전히 수주가에 떨어지는 그 뉴스까지 우리가 즐겨주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아무튼 미국은 똥줄이 탄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미국이 똥줄이 타기 때문에 당연히 뭐합니까? 거기다 우크라 재건 이런 거 들어가면 LSL에게서 손해날 만한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거기도 뭐 변압기, 변전기, 배전기 뭐 잔뜩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건 뭐가 깔고 가는 요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영업망을 가지고 있는 LSL들이 아주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뭐 효성중공업이나 HD 현대엘레를 몰라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보면 주가 탄력성이 어느 게 더 좋을까라는 것도 항상 퀘스천. 어느 게 더 저평가야. 그리고 앞으로 상승하면 어느 게 더 많이 올라. 우린 주식을 거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더 중요한 거예요. 유명한 거 대부분 일반 분들 같은 경우는 유명한 거 위주로 가거든요. 자, LS 마린 솔루션도 제가 단기적으로 보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221이 동평균은 하방에서 매수를 하자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마 잘 나가신 분은 바로 20% 훌쩍 넘어가지고, 야, 신나게 지금 즐기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역시 보유자 영역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LSL렉이나 LS전선이 어떻게 상당히 인기가 많을 때의 모습을 지난해 우리가 한번 본 적이 있잖아요. 여기. 그죠? 이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상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일단은 보고 가는 거는 여기 2만 원이에요. 근데 여기는 무난히 갈 것 같아요. 지금 정도 분위기면. 그죠? 왜? 지금 해저 케이블도 이제 해상풍력 관련된 거. 그죠? 이 부분이 지금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국내 발주도 있지 않겠어요? 이거는 제가 생각에는 긍정적으로 보셔야 돼요. 더군다나 그룹 전체도 어떻게 돼요? 긍정적으로 가고 있는 모습. 요거 생각해 보시면 LS 마린 솔루션도 저는 괜찮다. 우리가 LS 에코에너지 사실은 그 높은 구간에서 여러분 그거 드리블하고 나가는 게 쉬울 것 같으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알아요. 아마 오늘도 아마 LS 에코에너지 저거 내일 또 빠질 수 있어. LS 에코 같은 경우는 하루만 해도 말이면 주가 등락 거의 7, 8% 지금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지금부터는. 왜? 고평가거든. 같은 그룹 내에서도 고평가로서 진입된 종목이 지금 가온전선하고요. 단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가온전선하고 제가 지금 LS 에코너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밸류에이션이 높아요. 물론 최고 실적 기록을 할 거야. 그건 나도 알겠어. 그런데 드리블해서 나가는 게 엄청나게 힘들다니까요. 그런 부분 좀 생각해 보시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전선 뭐 여전히 뭐 얘기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정도 시그널이 배드 시그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항상 이 구간 어딘가에서 거의 다 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시그널 플레이 하는데 일단 어느 정도 구간에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아주 좋은 날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뭐 한 거의 10거래일 동안 계속 하면서 달려왔기 때문에 조금은 주춤거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루 이틀 더 체크해 보면서 플레이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뭐 여러분들 어떠세요? 스타트가 우리가 기록했던 게 바로 여기에요. 요 스타트 라인, 요 날, 요 음방 터진 날, 요 자리인데 괜찮죠,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들도 이제 즐길 수 있는 구간 수익까지 다 왔어요. 자, 그러나 이게 이제 워낙 대한전선이라는 주가의 특성을 좀 생각하면서 항상 시그널 플레이로 가는 쪽으로 이야기 드리고요. 현재까지는 홀드입니다. 단일전기 같은 경우 제가 그냥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69,000원에 우리가 매수를 했을 거예요. 공략하신 분 분명히 이 구간에 이 금액일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68,500원, 69,500원 이 사이에서 이야기 드렸으니까 제가 여러분들하고 아마 상상으로 생각해보면 이 구간에서 스타트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고점은 83,5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보면 한 18% 정도의 상승이 있었다가 지금 몇 프로 빠진 거예요. 약 4% 정도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익절 라인에서 잡고 여러분 드리블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날
장대 양봉 터진 날이 있어요. 이날 우리가 익절 라인 설정하는데 우리가 좀 버림수를 가져가야지 드리블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날 상승분에 50%만 털어버리자고. 이날 16% 상승했었잖아요.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8% 빼고 이렇게 하면 딱 아마 10% 정도 아마 수익이 남을 겁니다. 그죠? 요 라인에 익절 라인으로 잡고 저 뭡니까? 장대 양봉 터진 거에 절반을 훼손하면 다시 원점으로 오는 거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업황은 나쁘지 않으니까 그래도 뭐 끝까지 한번 쪼여봐야죠. 사람들이 또 매수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이런 것들은 또 기대해 봐야 되는데 시그널적으로는 일단 익절 라인 잡고 가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 장대 양봉 터진 날 있지 않습니까? 저 부분의 절반 딱 기억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금액까지 또 얘기해 달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 또 그럴 수도 있는데 76,000원 76,000원 익절 라인 이렇게 친절해. 나 정말 친절한 것 같아요. 자, 코리아 FT 이거 여러분 이제 하이브리드 카에 대해서 앞에서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이야기 드리면 여기서 들어온 건 당연히 어떻게 돼요? 매물 성립되겠죠. 조금 눌림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미 이것도 10%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리고 이 구간 안에 갭이 있잖아요. 그래도 여기까지는 가야 돼. 일단 1차적인 게 이게 아주 좋은 시그널이긴 한데 최근에 보면 또 뉴스에서 자동차 뭡니까 뭐 충당금 얘기도 나오고 또 달러가 강세로 나타나서 충당금이 늘어나니 뭐 이런 기사가 있긴 한데요. 저는 개의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 FT 같은 경우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대가 주력으로 하는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그거잖아요. 하이브리드 카가 답이 나와요. 거기서 마진 남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카로 하면 그 연비 효율이 상당히 좋은 거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나라처럼 시내길을 달리는 게 아니잖아요. 한번 쫙 달리면 장거리 타잖아요. 그럼 연비가 상당히 좋아요. 보통 하이브리드 카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고속도로로 주행하면 연비가 한 24km 정도 나올걸요.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고 보시면 그래서 인기가 많을 거다 이런 것들입니다. 어쨌든 그런 거 생각하고 또 우리가 정고점은 여기잖아요. 작년도 정도는 충분히 좀 찍고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요? 하이브리드 카에 대한 차종이 증가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존 차 그럼 사라졌나요? 그럼 판매가 안 되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그 카의 전체 차에서 현대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90% 정도가 이제 내연기관차하고 하이브리드카인데 그 중에서 지금 하이브리드카 비율이 한 30% 정도 되거든요. 이 비중이 어떻게 돼요?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늘어나겠지. 이렇게 좀 해석을 좀 하면서 좀 가도 된다. 우리가 낮은 점에서 공략, 여기서 공략을 했잖아요. 낮은 점에서 공략을 했기 때문에 이 시그널 들어와서 이게 여기서 쫄면 안 되지. 그렇지 않겠어요? 내려올 때도 우리가 항상 여기서도 지난해 살짝 따먹긴 했는데 이거 뭐 이거 이렇게 내려온 건데 그죠? 저는 충분히 다시 리바운드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홀드 이야기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종료하기에는 너무 배가 아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1분기 실적이 좋지는 않아요. 1분기 내내 4분기 실적이 좋지는 않아요. 그거 다 알고 있는 거 선반영해서 다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 점을 생각하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SL은 믿고 가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라인이 여기에요, 여기. 이거 많이 아직 안 올랐죠. 이거 원래 천천히 가요. 그리고 올라갈 때 한번 툭툭툭 치고 올라가는 것들이거든. 이거는 뭐가 들어와야 되냐면 기관하고요. 외국인 매수가 들어와야지 상승하는 종목이에요. 그러나 또 믿고 깔고 가는 자동차 업종 중에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도 여기 3만 한 2천 원, 3만 원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러는 것들은 쫄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38 정도는 보고 가야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저는 충분히 가능성 높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현대차 잘 나가고 있거든요. 또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 또 자동차 램프 잘 나갈 겁니다. 두산밖에 저는 요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백투 노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백투 노멀이 어디야? 여기 222 일단 오히려 올라가야 되고 영업이익률 10%까지 계산한다고 그러면 얘는 55,000원이 맞아요. 여기 주가 하락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 결과적으로는 두산 그룹 자체에서 기업을 갖다 섞어 믹스하고 뭐 이러는 내용들 있잖아요. 거기다 매크로 안 좋으니까 완전 더 박살났던 거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러나 어쨌든 두산에서 흑자나는 회사가 두산, 그다음에 두산바켓 이 정도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 원전 관련주로 이제 조금씩 어떻게 돼요? 양호해지는 거고 뭐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원래 기본적인
영업이익률 10%에 부합하는 그 밸류에이션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가져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크라 재건 뉴스까지 같이 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저는 업사이드로 계속해서 볼 수 있다. 그리고 제가 기술적으로도 턴어라운드 시그널 1번 터졌고 2번 자리에서 우리가 들어간 거거든요. 여기 그죠? 2번 자리 스타트 라인이거든요. 물론 여기서 주춤주춤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조금 더 길게 보고 가는 쪽으로 이것도 역시 저는 이렇게 표현 드릴게요. 조금 중기로 볼게요. 조금만 길게. 언제까지? 이것도 한 4월까지만. 그죠?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고 4월까지 가는 사이에 분명히 트럼프가 뭡니까? 우크라 관련된 내용들 이야기 나올 거예요. 그거 평화협정 관련된 부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6개월 이야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충분히 앞으로 지금 이제 1월 달이잖아요. 2, 3, 4, 3달 정도면 가시적인 그림이 나오면서 거기서 어떻게 돼요?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그림은 나올 거다. 요거 뭐 지금 수익률을 논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수익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우리 기스타트 나는 라인이 뭐 4만 1,000원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대략 뭐 한 지금 많이 나와요. 5% 이상은 나오긴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멈추면 안 되겠죠. 이거 신규 포트폴리오 들어간 거라서 여러분들이 드리블 또 평균 매수 단가 좀 아래로 누르면 또 매수 잡아주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 보면 저는 여기 이 부분은 훼손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21 이평 아래쪽하고 이렇게 나오면 여기 평균 가액을 우리가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생각을 해보면 11선 이 정도 들어오면 또 잡아주고 이 아래쪽은 쫄지 말고 매수 이렇게 하고 가는 쪽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달려주면 우리 보유한 대로 더 즐기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종목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여러분 하나 좀 주의할 점은 있어요. 종목에 대한 비중을 갖다가 갑자기 한 종목 확 늘리지 마세요. 중기 포트폴리오가 LSLA 같은 경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비중이 전체 비중이 한 20% 정도 가까이 됩니다. 자, 그렇게 원래 작정을 하고 들어가는 것하고 그렇지 않은 것하고 선택 결정을 좀 하시면서 가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저 같은 경우는 LSLA 같은 경우가 그래서 이거 하나 정리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손실난 종목들을 모두 커버링하고도 남아요. 이렇게 한번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되기 시작을 하면 그다음부터는 운영하기가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펀드 매니저처럼 나도 어떻게 돼요? 내 계좌에 대한 수익을 갖다 컨트롤해 나가는 그 연습들을 하셔야 되는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그냥 말뚝 박고 가는 분들이 훨씬 더 많거든. 그러려면 모트로 포트폴리오 구성해. 그런 짓은 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자, 현대건설 이제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20일 이평 따라서 매수하고 요거 터진 것도 수렴한다. 지금 당장 이 턴어라운드 시그널 나오지 않았고 턴어라운드 시그널이 뭐야? 여거 내려오는 거니까 하나 치고 올라가야지 이렇게. 이게 1번 터져야 된다. 1번 터지지도 않았어요. 저는 1번이 터지는 그 구간을 일단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1번 터지는 구간은 아마 실적이 발표가 나오잖아요. 현대건설이. 근데 4분기 안 좋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으니까 급하게 너무, 야, 이거 매수했는데 왜 안 가? 이렇게 또 생각하시면 저랑 이 종목은 본인의 스타일하고 궁합이 맞지 않아요. 제가 원체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이건 천천히 간다. 그러나 깔고 가야 되는 또 종목 중에 하나이면 틀림없다. 재구시를 할 거다. 건설회사 중에 유일하게 재구시를 할 수 있는 애가 얘가 못하면 얘는 뭐 원전도 있고 우크라 재건도 있고 국내 프로젝트도 있고 수주 능력 1위 회사인데 아파트도 다 힐스테이트 막 이러면서 얘는 안 사? 안 믿어? 그러면 힐스테이트 아파트도 살지 마세요.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서진 시스템 미국에서 필요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ESS 이거 필요해요? 안 필요해? 필요해. 수주 잔고 얘 많아? 안 많아? 많아. 근데 왜 하락했어? 몰라. 이유도 몰라. 근데 어쨌든 하락했어. 외국인 기관이 매도 쳤어. 요거잖아요. 자, 제가 그리고 여기서 얘기 드렸잖아요. 요거 이상 요날 위로 다 매수하면 절대 안 된다. 아래쪽으로 매수해라. 그래서 내가 요렇게 찍어 드렸잖아요. 오늘 주가예요. 자, 오늘 주가 24,300 음봉 떨어졌어. 여기서 매수해야 돼, 말아야 돼? 아니잖아. 저 아래쪽에 다시 아래쪽이든 위쪽 옆으로 가든 양봉 터지면 다시 사면 되잖아. 음봉에서 사지 말라고 했잖아. 평단 조절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음봉 하나 더 터지면 에이 이러고 그 돈은 아까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구간에선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평단 조절을 해주셔야 되고요. 우리가 기술적으로도 그렇잖아. 우리가 항상 생각해보면 밑에서 어떻게 돼요? 눌리고 들어 치고 올라오면 눌려주잖아. 그럼 여기 어디 양봉이지? 사실 지금 한국 항공우주도 뭐 대략 이런 모습 아니에요. 여기 이런 연습들이 많이 되어 있으셔야지만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상승할 때도 평단이 좋고 그래서 수익성이 괜찮은 거죠. 똑같게 예를 들면 이야기 드려도 있잖아요. 매수 단가가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냥 듣고선 아무 때나. 아니잖아요. 저 구간 안에서 지금 5% 정도가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껏 수익 내야 15%, 20%가 평균적으로 수익 내는 종목들이 대체적이에요. 수익 거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인데 저기서 그것들 갖다 연습이 안 돼 있다 그러면 맨날 조금씩 먹는 거지. 그러면 사실 오래 하다 보면 배가 아프거든. 그러지 마시고 천천히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걸 갖다 연습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면 높이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이렇게 예? 중요한 건 또 손실률이 적어야 되잖아요. 위로 치든 아래로 치든 들어오는 날, 그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하방은 봤잖아. 사람들이 언제 매수하는지 알았잖아. 일단 단기적으로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럼 기업 내재적으로 뭐냐 큰 악재만 없다고 한다면 뭐 하겠어? 아, 저기서 매수 들어오겠다. 이렇게 유추 해석이 충분히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서 여러분 점검해 나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부 시간도 좀 길게 했죠. 예, 길게 해서도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저는 기업 내용을 설명을 드리는 건 이미 다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좀 바라보는 과정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어떻거든요. 매수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드리블 가느냐 이런 것들입니다. 머니케어 스크래어님들은 늘 여러분들께 크게 아마 지금 포트폴리오 잘 만들어 가시면 즐겁게 지내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페어맨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머니케어 뉴스는 2025년도에 반드시 성장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문 닫아야 되잖아. 그렇죠?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올해는 성장할 수 있는 많은 또 협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매일 오후 3시 머니케어 스쿨 회원과 함께 시장 브리핑 및 질문 답변 진행하며 오프라인 미팅 참석도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머니케어 회원을 위해서는 포트폴리오 종목 리뷰 및 시그널 체크를 통해 수익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머니케어 뉴스 회원에도 많은 관심 바랍니다.